오늘은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단인 KCC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범한 군인을 비범한 전사로 평범한 부대를 무적의 집단으로 양성하는 육군과학화 전투훈련단의 모토입니다. KC 대신은 80년대 말에서 90년대 미국 포트 어윈의 국립훈련장인 MTC를 참관하고 온 한국 육군 장교단이 그 효과와 전문성에 깊은 감명을 받고 창설을 추진했으며 2000년대 결실을 KCTC를 창설해서 이런 부대입니다. 그 유산이 바로 전달대대의 전직 배우인 12일 대대로 MTC에서 전갈되다가 완전히 종일한 전문대학원 역할을 수행한 제12회 기갑개병연대에서 한 대원을 따왔습니다.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육군 제2사단 32연대 3대대가 중대급 대원군 역할을 수행하다가 전갈대대 창설과 함께 노하우를 전수하고 원대 복귀했으며 2003년경 일선 보병부대에서 한 개의 소총 소대씩 차출해서 창설이 되었습니다. 과학과 전투훈련단은 지난 2002년 창설된 이래 2018년 여단 규모로 2개 부대가 쌍방훈련이 가능한 과학과전 투훈련 체계를 미국 이스라엘에 이어 세 번째로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하고 실제 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전 같은 경험을 통해 육군의 전투를 향상시키고 상시 준비 태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2년 4월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창설돼 18주년을 맞았습니다. KC 대신한 중대급 대대급 여단급 훈련장에서 훈련할 수 있는 보병부대의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대대급 훈련 시에는 공격과 방어를 실시하는 2개 대대 훈련 규모가 병력 1400명의 장비는 2배가 되었지만 2014년 6월 여단급으로 확대된 교회는 2개의 여단 인원 5천여 명과 장비 1000여 대가 훈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규모가 이전 대대급 훈련 시보다 4배에서 5배가 진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KCC는 규모 면에서 세계 박세리에 들어가며 질적인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며 세계에서 과학과 전투훈련장을 갖추고 있는 나라는 103개국이며 이 중 여단급 정도의 과학과 훈련장을 갖추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 한국뿐이며 독일, 영국, 스웨덴 등 6개국은 대대급 훈련장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 호주, 프랑스 등 4개국은 중대급 훈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여단급 3개국 중에서도 미국과 이스라엘도 갖추지 못한 첨단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대한민국의 KTX와 세계 처음으로 구축한 공사파기에 대한 자동 시뮬레이션과 수류탄에 대한 묘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공군의 공중기동 훈련 체계와 연동해서 통합화력도 운영할 수 있고 육군 항공 및 방공무기 개념도 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군의 경우 옥상 확인은 수동으로 모사만 가능하며 북한군은 과학과 훈련장이 없기에 KC는 북한군에 대해 우리가 절대적 우위를 갖춘 분야 중 하나입니다. 육군 과학과 전투훈련장인 KCTC는 여단급 훈련부대가 입소 후 2주 동안 전문적인 대항군을 상대로 실전보다 격렬하게 전투를 경험하는 훈련장이며 실제 실탄을 쏘는 사격 대신 레이저를 통한 마일즈 장비를 개인화기와 대전차 무기는 모든 전투장치에 부착하고 훈련 기간 중 장병들은 실제와 같은 전장 상황을 경험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각종 실탄 사격 훈련에 대해 그동안 주변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다양한 실전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실전적 훈련을 위해서 KCC가 만들어졌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개인과 차량은 피격되면 전송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상, 중상 혹은 사망 등의 판정을 실시간으로 받게 됩니다. 병력이나 장비의 상황은 실시간으로 훈련통제본부에서 모니터하게 됩니다. 훈련장 내에서 설치된 촘촘한 통신 장비로 인해 실시간 모니터가 가능하며 화생방 시에는 9초 안에 방독면을 작용하지 못하면 사망 판정을 받을 정도로 정교한 시스템으로 실전보다 더 실전처럼 묘사를 해줍니다. 완벽하게 상황 교정을 하기 때문에 했다 치거나 봐주기는 꿈도 꾸지 못하며 전투 사례집을 보면 8억 원 인원이 적어서 며칠간 밥 굶는 건 예사고가 군단에서 훈련받았다는 이야기들을 보면
박자가 틀려서 처음 지급받은 식량과 건빵만으로 훈련 기간 동안을 때웠다는 경우가 허다할 정도로 철저한 실전적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이 KCDC입니다. KC는 여의도의 41배가 넘는 36만 52만 평에 달하며 특히 미래전의 새로운 양상으로 대두되는 도시지역 전투에 대비한 건물 지역 훈련장도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건물 훈련장에는 북한 황해도 지역을 그대로 본떠 만든 수십 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또한 새로 구축한 갱도 진지 훈련장도 북한의 갱도 진지를 그대로 모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DMZ 인근 최전방 지역부터 후방으로 약 1만 개의 갱도 진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유사시 우리 군이 하나하나 들어가 점령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이 훈련장에는 북한의 갱도 진지와 똑같이 묘사되어 있으며 군대와급 위장에 투입돼 실전적인 훈련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공중강습작전에 필요한 헬기장과 하천이 많은 한반도 지형을 고려해 도로와 훈련장도 갖추고 있습니다. KCC에 배치된 전갈부대는 강력한 전문 대학원 부대로 KCC의 소속이며 전갈보다는 전투복도 북한군 복장을 똑같이 입고 북한군에 완벽하게 모사할 수 있는 특수부대입니다. 북한의 육군식 편제를 갖추고 북한군의 전술과 전략을 구사합니다. 부대 슬로건이 적보다 강한 만큼 교육과 훈련량이 엄청나기로 유명합니다. 정식 명칭은 과학화 전투훈련단 이하 제11보병대였지만 2015년 4월 1일 연대급으로 증편되어 지금은 만대항군연대로 불립니다. 매일 실전 같은 실전을 반복하는 탓에 매우 강해서 지금까지 대항군에 맞서 이겨본 부대가 없을 정도입니다. 대항군 장병들은 정문에서 12풋부터는 3명 정도 죽고 50명을 시작할 수 있는 전투력을 소유한 무적의 부대이며 기본적으로 한 전투에서 30명 정도는 잡아야 전투 영웅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야간에 2명 정도가 야시경을 들고 적진영을 펼치기도 합니다. 이는 한국군 전체가 야간 전투 훈련이 미비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한군은 훈련장의 지뢰를 완전히 꿰고 있는 데다가 훈련 부대가 구축할 만한 곳이나 진격해올 만한 곳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상세는 힘들어집니다. 얼마나 완벽하게 살고 있는지 대략 상병쯤 되면 길을 걷다가 총을 쏘면 적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적이 숨을 만한 곳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며 전투지역이 그다지 넓은 것도 아닌데다가 상당히 많은 훈련을 하기 때문이고 대학원 진지에서 예전 훈련부대가 진지를 세워둔 곳에 포격을 하면 바로 게임이 끝난다고 합니다. 한국군은 베트남전 이후로 전쟁에 참여한 경험이 없으며 시간도 많이 지나 실전적 훈련 상황에서 최악의 전술을 구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어떤 애는 무거운 짐을 지고 억지로 감기를 급성으로 이동하다 탈진하거나 시간을 질질 끌다가 작전을 망치거나 장교의 판단 실수로 인해 작전 실패를 가져오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후 강평을 통해 훈련 부대와 전에 전파되어 실전 전투력을 높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보다 강한 적을 표방하는 전문 대학원은 양성하기 위해서는 아주 박사는 훈련을 실시하며 지형이 가파른 산을 깎아 만든 소재라 매일 산악 구분은 필수이고 심할 때는 연병장부터 훈련장 입구까지 논스톱으로 구분을 뜨는 경우도 있으며 체력도 중요하지만 전투 스킬 도중에 장소를 가리지 않고 틈나는 대로 맞훈련을 실시하며 이러한 이유로 대항군 이군의 훈련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지식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닌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전투력에서 차이가 나게 된다. 이런 과학과 전투 훈련장이 구비되어 훈련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사격 훈련을 하면 연간 1,000억 원이 소요되는 데 비해 과학 훈련을 하면 91억 원으로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 절감보다 더 큰 효과는 이른바 수박 겉핥기식 훈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산을 몇 개 넘어야 하는 악조건과 여름철 겨울 작전 환경을 모두 경험할 수 있고 훈련 참가 장병들이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훈련 통제센터로 모니터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름에 달하는 훈련 기간
내내 한눈을 팔 수 없으며 전우들이 자신의 앞에서 실제 죽어나가 영연대에 실리는 모습에 충격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대대나 연대 본부가 적이 포격에 몰살되는 상황이 처하자 눈물을 흘린 대대장 연대장들도 있다고 합니다. K시의 택시에는 한 해 8개 부대 1만 훈련을 진행하며 한미연합훈련도 실시하고 합동성 훈련을 위해 육군에서 한국의 연대와 해병에서 한 개 대대가 동시에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KCTC는 세계 최고 수준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등을 접목해 차세대 훈련 시스템을 꾸준히 개발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KCC 전갈부대와 모의전을 두고 어느 부대가 이겼는지 잡는 일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전 경험이 부족한 한국군에게 모의전이 얼마나 중요한 훈련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이며 이제는 목숨이 왔다 갔다는 실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겨서 얻는 성과보다 지면서 얻는 성과가 더 많아야 합니다. 다양한 전술을 구사해보고 그 과정에서 튀어나오는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하며 애초에 KCC 훈련 자체가 승패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훈련 부대의 전장 체험과 실력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훈련종의 훈련 부대의 전사자가 많이 나오면 훈련 부대를 부활시켜주며 다음 참호까지 도전하게 하는 기회를 주는 등 불리한 부대 풍부한 훈련 체험을 위해 각종 상황을 조절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즉 KCTC에서 대한군을 이기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K시의 훈련의 최대 목적은 훈련 부대의 병사들에게 실제 전투와 최대한 비슷한 전장 체험을 겪게 하고 간부들에게는 더 실전적인 효과적 전술을 구사할 수 있게 해주는 데 목적이 있으며 전작과 군단에서는 성별로 중점을 두지 않으며 훈련 부대에게 얼마나 많은 실전 경험을 시켜주느냐가 중요하고 전투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인가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